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월 계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기종 두 번째로 개축일, 개일, 개유일일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월 개축일주는 축중의 개수가 있죠. 축중의 개수의 개수가 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생목으로 목을 쓰는 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공과 병화를 필요로 한다 이거죠. 경공을 쓴다는 것은, 경금은 인성이죠. 병화는 재고. 경금을 쓴다는 것은 인성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식신을 쓰겠다 이거죠. 경금이 이렇게 경금 인성이 주어지게 되면은 국가 공인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식신을 쓴다 이겁니다. 또 병화가 작용한다면은 생재하는 조건 아닙니까? 목생화로 생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병화로 온도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습도도 조절이 되고, 명암, 어둡고 밝은 것도 조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온도도 조절하고, 습도도 조절하고, 명암도 조절하게 됩니다. 병화가 있으면은 좋은 게, 여기 명암 조절했는데 병화가 있으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뭐예요?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양성화된다 이거죠. 양성화. 보여진다 이겁니다. 양성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죠. 세상에 본인이 하는 일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병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개축에서 출발했으니까 일지에 이렇게 평관을 두고 있죠. 이것은 일정 부분 본인이 리딩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의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토를 평관을 조절하려고 한다 이거죠. 여기에 병화가 이렇게 드러나면은 식신을 써서 칠사를 다루려는 역할을 해내려고 하는데, 경금을 쓴다는 것은 살인상생 입장에서 식신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신은 경금의 일정 부분 통제되어 있죠. 금금목으로. 그러면 이런 틀 안에, 어느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식신이다 이거죠. 그러면 식신의 자유로움은 조금 보장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묘월 개축일주의 구성에는 당연히 천간에 목이 출현해야 됩니다. 목이 투출해야죠. 목이 간목으로 투출하든지 을목으로 투출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어떠한 월이든 월이 투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면은 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격. 그래서 월지에 있는 것은 천간에 출현해야만이 깃발을 높인다 이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밖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기의 신분이 명확해지려면은 월지가
천간으로 투출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고전에서는 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투출하든 을목이 투출하든 투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개수 입장에서는 간목을 투관하는 것이 뚜렷하게 선호도가 형성이 되죠. 간목이 더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보든지 간목이 경금을 보든지 그런 조건을 보게 됩니다. 을목이 나와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을목이 만일 나오게 되면 너무 음으로 치우쳐 있는 형태, 음으로 너무 음으로만 치우쳐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음양이 조화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너무 습하다 이겁니다. 음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으로만 돼 있다든가 습으로만 이렇게 만일 사주 구조가 돼 있다 그런 데면 너무 목적 중심 혹은 결과 중심 혹은 실리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경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 병화가 투관하여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화가 투관되면은 식신제사라는 것이 식신제사라죠. 하는 것이 병화로 노출되는 것이고 또 식신제사를 잘합니다. 또 병화에 의해서 양성화된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연해진다 이거죠. 묘가 갑이나 을로 투관해서 병화를 받드는 것은 목생화의 부분으로 목적이 타켓이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목생화도 이렇게 목생화도 간목이 목생화를 하는 것과 을목이 투관해서 목생화하는 것과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을목과 병화의 목생화는 을목이 투관해서 을목과 병화의 목생화는 을목 입장에서의 목생화입니다. 을목 입장에서 병화 입장이라 을목 입장에서의 목생화다 이거죠. 이 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목생화가 화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목적, 을의 목적이죠.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받드는 것은 을목이 굉장히 힘을 받는다 이거죠. 텐션이 주어져 있어 갖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을병으로 돼 있을 때는 금이나 토를 다루려는 힘이 더 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을목이 병화를 본다는 것은 을목이 결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결과라는 타켓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힘의 정확도를 높여놨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이것도 간목 입장에서의 목생하지만 여기에 목생하는 수생목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목생하는. 그래서 간목이 병화로 목생화하면은 수생목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주에 수가 없어도 수생목을 하고 있다. 즉 목생화하면은 수가 없어도 간목이 수생목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배우지 않았어도 배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수가 있으면은 수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게 간목은. 즉 수생목의 상태를 목생화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의 목생화는 목국토가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습니다. 목국토가. 그런데 을목의
목성하는 목국토가 인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배제가 돼 있고 여기는 인지가 돼 있다 이거죠. 인지. 그게 간목과 을목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본다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재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죠. 을목의 토는 을목 입장에서 토는 재죠. 그러니까 재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런데 간목의 목성화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인성 있죠. 인성의 접근성이 더 용이한 겁니다. 그것은 간목과 을목의 체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묘월 개해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월 개해 일주. 그 해묘가 목국을 이뤘습니다. 목국을.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습해졌죠. 해묘가. 이것도 습이고 이것도 습이니까 습이 왕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생목의 조건이 습하다 이거죠. 그러면 병화나 무토로 습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 경금도 습을 해결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간목 임수도 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간은 습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다만 습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목과 병화로 습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습을 끌어내서 화로 말리는 거죠. 목생화가 자연스럽게 되면은 습은 제거됩니다. 무토는 습이 못 올라오게 덮어놓는 거고,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 습이 안에만 있고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지 습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경금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 일정 온도 이상 안 올라가니까 습이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임수는 온도를 아예 낮추는 거죠. 온도를 아예 낮추니까 습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간은 습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습을 제거하는 방법은 화로 온도를 높여도 제거되고 금수로 온도를 낮춰도 습이 제거됩니다. 개일의 수생목은 수가 강한 상태에서 수생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생목이 잘 되려면 목의 작용이 수에 머물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화가 있어서 목생화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갑을이 투관하고 갑이나 을이 투관하고 병화가 있으면 됩니다. 개일주한테는 목생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목생화한 상태에서 토를 보든지 금을 봐야 한다 이거죠. 목생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토를 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가 왕하니까 토를 쓴다는 것은 개일주가 왕함으로 수가 왕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토로 조절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토를 쓰면은 같은 토래도 기토를 쓰면 수의 동류에서 기토가 수의 동류를 해서 수생목하는 것에 따라가게 됩니다. 모두 쓰임이 있는데 기토를 쓰면은 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토를 쓰게 되면 수를 한정해서 습을 조절하는 상태에서 수생목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일주한테 일정 부분 직을 부여하는 겁니다. 무는 직을 쓰는 것을 말하고, 자리죠. 직장.
직을 쓰는 것을 말하고 병화는 식신이라는 업을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생재로 화로 같이 실현을 하는 것이죠. 식신이라는 경험을 계속 가지면서 자기 완성을 해가는 것입니다. 금이 작용하면 여기서 금이 작용하면 금생수에서 수가 왕해져서 금이 불편할 것 같지만 수생목에 자격이 있으려면 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경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금이 있다는 것은 개수의 본래의 모양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이 목생하나 목국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을 쓰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목이 술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나 토를 쓰는 상태에서 자격인 금이 따라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화토의 조건입니다. 화토. 이 목이라는 것은 이 묘목은 을목이죠. 이 목은 화나 토가 있어야지 목성화 목국토로 목이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목이 목적을 가져야지 수생목이 잘 됩니다. 그래서 화나 토가 있으면은 목에 할 일이 있는 거고 할 일이 있으면은 수생목이 잘 되고 그러면은 술을 항시 이 마르지 않게 있으려면은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를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화토의 조건인데 겁재가 이게 개입주에는 이것이 겁재죠. 겁재가 월의 식신과 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도가 식신을 잘 쓰면 겁재를 끌어들입니다. 겁재를 활용한다 이거죠. 식신을 활발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죠. 목생화가 잘 될수록 겁재를 활용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겁재를 잘 다룬다는 것은 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겁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겁재를 잘 쓰면 재에 대한 능력이 타고납니다. 돈 잘 벌고 재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고 자신이 직접 재를 다루는 명보다 겁재를 다루어서 재를 다루는 명들이 월등하게 부자입니다. 일지에 겁재가 있고 식신이 겁재를 잘 다루고 생재하는데 끌고 간다면 이 명이 식신생재하는 영역에 겁재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겁재를 잘 활용해서 돈을 잘 번다 이거죠. 부자사주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묘월 개유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묘월 개유일지. 묘월 개유일지는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조건이죠. 이렇게 인극식이 벌어집니다. 인극식. 묘월의 개수한테는 금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식신한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구조는 식신이 인성의 극을 받아들여서 수생목하려는 겁니다. 묘목은 금극목으로 금의 자극을 받은과 동시에 금생수 수생목을 시키려 한다 이거죠. 금의 압박이 들어오는 조건이 곧 수생목의 조건이다 이거죠. 자격을 요구하는 압박입니다. 그러면 자격을 맞는다. 자격에 대한 압박이 묘일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금의 압박이 술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로 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민감하다, 빠르고 신속하게 식신을 쓰기 위한 편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편인은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식신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개수라는 것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도식이 되죠. 직접 도식. 인극식 도식이 된다 이거죠. 개수가 없으면. 그래서 묘일충이라고 하는 것이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죠. 여기에 개수의 개입은 유금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생수 입장에서 작용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묘목 입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생하다 이거죠. 목생. 화를 보는 거다. 그것은 화를 보는 것이 묘목 입장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목생하는 화극금을 하게 되죠. 이렇게 화극금. 화극금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묘목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묘월 개유일지는 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작용하게 되면 금극목이라는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작용들은 대다수가 실제로 적용하고 표현하기 위한 자격들로 형성될 수 있다 이거죠. 목생화가 잘 된다는 것은 수생목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화만 잘 발현되어 있다면 묘유충은 식신을 쓰는 거에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죠. 공부를 잘한다, 능력 있다, 판단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개유일주는 유금이라는 것에 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유일주는 유금에 의해서 이미 필터되어 있죠. 이렇게. 만약에 개유일주와 임신일주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임수인 일주는 신금이 임수를 필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으는 거예요. 임수는 모으는 거다 이게 모으는 거. 모으는 것. 임수는 모으는 거다. 그래서 임신은 수가 점점 금생수에서 커집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의 모음인데 정보를 모은 것, 자료를 모아놓은 상태. 임수는 다양성인데 신금은 다양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임신일주는 안으로 여러 개를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의 공부는 완성되는 공부가 아니고 모으는 공부다. 그런데 개유는 금생수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의 상태를 필터하는 것처럼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와 유가 아주 밀착되어 있어서 개수가 다른 것에 섞이지 않도록 외부를 차단하는 것, 규칙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유는 더 단일성이 더 강해져 있습니다. 수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수가 더 맑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깨끗해진다 이거죠. 이것이 질적으로는 수가 커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개수의 유금이 개입한 것은 수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지원과 같은 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상절에도 이 임신과 개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신은 뭐냐면은 양적으로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개유의 금생수는 질적으로 수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양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유일지가 자격을 만든다면 무슨 자격인가? 묘라고 하는 식신을 쓰는 자격이죠. 그런데 묘도 결과 중심으로 상당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목적합니다. 그런데 개수는 유금이라고 하는 편인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어느 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묘나 유는 음지죠, 음지. 이 음지의 속성은 뭐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목적주의 중심입니다. 목적 중심. 그러니까는 이 유금이나 묘목이나 다 체성이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에 목적을 중심하고 결과 중심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식신을 쓰는 자격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디테일한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민감하다,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없으면 예민한 상태에 머물러 있죠.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검열한다 이거죠. 자기 검열. 금이 강하고 식신이 약하면은 금극목 임극식을 해서 도식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도식이라는 것은 자기 검열한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식신으로 발현된 것을 다시 걷어들입니다. 확인하려고. 화가 없다면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긍정적인 명이라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기 완성을 해갑니다. 스스로 조절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검열 확인이 심해지면 밖으로 나가는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신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유금 편의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잡아 끄는 겁니다. 못 나가게. 그러니까는 밖으로 나가는 문을 닫게 되니까 그러면 표현이나 행동을 안 하게 되고 심하면 자폐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기 검열은 자기 완성에 중요한 코드이지만 자기 검열 코드이어서 자기 검열이 잘 되면 반주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본다 이런 얘기인데 자기 하는 일을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덕목이지만 이렇게 임극식이 되면 자기를 밖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억압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식이죠. 그냥 뻥치고 나대고 질러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것을 도식이라고 합니다. 화가 없다면 개수가 수생목하는 것을 자꾸만 금이 개입해서 뒤에서 잡아당긴다, 확인하려 한다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신감을 자꾸 안으로 끌어들여서 힘들게 만듭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다시 시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점점 골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안 하려고 하죠. 만약에 아이의 명이 이렇게 돼 있고 화가 약하면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생화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서 밖으로 보여줘라.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네가 하고 싶은 걸 실행해봐라. 그것이 목생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일지에서 자꾸 자기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그것도 못하냐, 동생은 얼마나 잘하는데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문 닫고 안 나와요.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특히 엄마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질리게 해야 됩니다. 실수하든 말든 그런 거 타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도식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화운이 올 때를 기다리고 화운이 오면 잘 된다 하지 말고 화를 개운하는 데서는 본인이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식신으로 하다가 거둬들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그래서 확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묘월 개유일지는 화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토가 개입하면은 묘목이라는 입장에서는 토가 제이며 결과입니다. 일간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조건이죠. 규칙, 프레임. 그래서 그러한 규칙이나 프레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개입하는 것도 굉장한 도움입니다. 토가 개입하면은 식신이라는 자기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라고 하는 주어진 것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게 되면은 식신으로 몇 번 하더니 되더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화입니다. 화가 있어야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풀어내는 것들로 연결됩니다. 특히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 도식이나 파료 상관이 될 때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식상은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인데 육체적으로는 성적 욕망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임극 식상이 되면 억압되는 거죠. 임극 식상이 심하면 자기의 성적 욕망이 죄악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성에너지를 쓰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폭력적이라는 개념도 임극식이라는 개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 폭력적인 언어, 행동, 감정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억압된 것을 평소에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에 타이든 자이든 제약이 심하여 풀지 못하면 쌓여서 사소한 동기로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임극식의 부분은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회적 현상도 똑같습니다. 너무 기득권이 독재적으로 억압하면 반발하고 폭발합니다. 그것이 민주화운동, 환경운동, 노조운동 등등 여러 가지로 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